1년에 농산물의 원물 출하량의 전체 규모가 한 5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잔존 농산물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많게는 1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죠. 사람들도 이게 먹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출하해봐야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따지 않고 그냥 밭에서 버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새로운 판매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구내식당 이런 데 보면 품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처음이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가격. 대규모 식자재 업체들부터 시장 구조가 펼쳐져야 되겠다. 반갑습니다. 허브넷 컴퍼니의 권영식입니다. 허브넷 컴퍼니는 농산물의 거래에 있어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학교 다닐 때부터 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보급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컴퓨터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기술이었고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조립해서 판매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용산 와서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고장나면 AS 해주고 어느 순간 현주컴퓨터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판매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통계를 전공했으니까 통계하고 IT가 접목된 회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화상영어.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다가 콜센터 설립하고 그 화상영어 시스템을 다 개발을 했죠. 근데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성적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회원수가 정체기에 계속 들어갔던 거고 수익은 안 나는데 계속 이제 쏟아 보니까 조금 어려워져서 사업을 정리하게 됐던 케이스고 실패의 경험을 좀 갖고 있죠. 과연 이제 IT 서비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가치?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저희 형님이 이제 포동사를 짓고 계셔요. 항상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1년 열심히 대학교에서 앉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는데 별로 삶이 별로 윤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걱정이죠. 물량이 많으면 농사를 잘 져도 헐값이 되는 거고 약간 덜 익은 거는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따지 않고 그냥 밭에서 버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최소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 농민의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잔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IT하고 통계를 접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잔존 농산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헐값에 그냥 수집장한테 넘기는 거죠. 그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사실은 가격 결정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잔존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 정도 되면 소비자들도 만족하는 수준이고 물량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만족되는 수준 그러려면 그거를 품목별로 규격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허브넷 컴퍼니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먼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식자재의 경우 이제 선도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농산물을 얼마만큼 살 거다. 미래의 시점 가격을 예측해서 현재 시점에 계약을 하는 형태의 선도거래죠. 그러려면 당연히 미래의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데이터는 누적된 힘이고 그 누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가격이나 물량을 예측하는 거죠. 잔존 농산물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농산물 기반으로 파생되는 상품이다 보니 규격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따라서 잔존 농산물의 양도 정해지고 가격도 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량이나 가격이나 이게 되니 기반으로 해서 잔존 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물량을 예측하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8개 품목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의 목표는 17개 품목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 시스템으로 먼저 시작한 건 대규모 식자재 업체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기업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만들겠다. 대규모 식자재니까 농민들이 시즌별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한 번에도 소비해 줄 수 있는 채널이 되니까 B2B의 유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거고 초기 주력 시장은 단체급식 시장 쪽으로 타겟을 좀 하고 있고요. 단체급식 업체의 경우는 품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처음이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가격.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를 좀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겠죠. 우리나라 농민 같은 경우 정부 보조금 없으면 자기 돈으로 농사를 져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잔존 농산물도 출하해서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물의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수익성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농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이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권이 없죠.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법이 도매법인을 통해서 중도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도매시장에 의해서 경매사들에 의해서 가격이 모두 다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 옆집에서 얼마에 팔았대. 그럼 뭐 그 가격 정도가 되지 않겠어? 가 전부일 거라는 거죠. 농민들한테 유통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정보의 불균형 좀 해소해서 내가 생산했으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작물에 대한 선택도 좀 고민할 수 있을 거고 출하에 대한 고민도 좀 고민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농민들은 생산자이면서도 판매자이고 그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연결되면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B2B 채널이 된 이후에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B2C 채널로 유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한 쇼핑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쇼핑몰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민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브릿지 같은 채널로서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 데이터라는 부분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농민들이 감에 의존을 많이 하긴 하시거든요. 디지털화 된다는 건 결국은 어떤 행동들이 다 누적이 된다는 개념이니까 농업에서도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가격일지 유통이랄지 전 분야,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영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환경 변화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대체 식품도 자꾸 생기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물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잔존 농산물에 대한 니즈도 앞으로는 더 있을 거다. 의식주의 시기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자체의 산업이 좀 더 수익성 있는 구조로 큰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